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리안이라고 해요. 제가 프랑스 리옹에서 교사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남편 장과 13살 딸 소피, 그리고 저.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차가웠고 거리에 쌓인 눈은 서서히 녹아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소피가 김밥을 만들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엄마, 내가 만든 김밥 한 입만 먹어봐. 소피가 장난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글쎄, 맛있을까? 저는 살짝 의심하면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맛있는데? 소피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치. 아빠도 곧 올 테니까 같이 먹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왠지 흥분한 것 같았어요. 마리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난스럽게 김밥을 먹던 저의 태도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단숨에 사라졌어요. 남편은 진지할 때면 얼굴이 굳곤 했거든요. 나 한국으로 이직할까 해. 응, 한국이요? 오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철도 연구소에서 연구직 제안을 받았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고 연구 환경도 훨씬 자유롭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잠깐만요, 한국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어요? 기껏해야 케이팝이나 소피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마리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야. 특히 철도 기술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어. 기가 막혔어요. 장, 당신 프랑스 최고의 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철도라면 유럽이 최고죠. 특히 프랑스. 그런데 한국이 뭐라고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아직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야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라였거든요. 아니야, 마리안.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30조 원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따낸 나라가 어딘지 알아? 일본 아니에요? 아니야. 바로 한국이야. 사우디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한국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긴 프랑스예요.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당신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리안, 나는 평생 철도를 연구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느낀 게 있어. 프랑스는 정체되어 있어.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런데 한국은 달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기술 혁신 속도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모습을 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그렇다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소피는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도 프랑스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리안, 나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야. 소피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뭐라고요? 프랑스에서 계속 머무르면 소피의 미래는 제한적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한국은 교육 수준도 높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나라야. 지금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거라고요? 지금도 프랑스에서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우리가 프랑스를 떠날 이유는 없어요. 소피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아빠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냉전이 시작됐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눈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 또 다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그 속에서 소피만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하지만 장은 전혀 흔들릴 기미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한국 철도 기술 관련 논문을 읽거나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데만 집중했어요. 가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알겠지?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시큰둥하게 대꾸했죠. 솔직히 저는 장이 이 열정을 접고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장이 퇴근하면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일본인 동료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 같이 다녀오자. 일본인 동료들이랑 장에게는 일본 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유럽에서 일본과 프랑스는 철도 분야의 강자로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였죠. 일본 엔지니어들은 자국 철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살짝 안심했어요. 일본인 동료들이야말로 장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말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모두 철도 강국이고 한국이 그 둘을 넘어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잘 됐네.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한국 이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장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궁금해. 솔직히 논쟁이 좀 붙을 것 같긴 한데 팩트로만 이야기하면 다들 수긍할걸.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한국 편을 들면 그 사람들 너한테 화낼지도 몰라. 장도 피식 웃으며 외투를 챙겼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그날 밤 장이 어떤 표정으로 집에 돌아올지 궁금했어요. 장과 일본인 동료들의 저녁 모임은 리옹 중심가에 있는 작은 일본식 이자카야에서 열렸어요. 참석자는 장과 일본인 엔지니어 3명, 다카시, 유스케, 그리고 나카무라였죠. 술이 몇 잔 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철도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장, 들었어. 다카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연구직 제안을 받았다면서? 응, 맞아. 장이 대답했어요. 지금 고민 중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 철도 기술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 나카무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철도 기술? 장,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유스케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프랑스와 일본이 철도 강국이라는 건 알지?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과 프랑스가 철도 강국인 건 맞아. 하지만 한국은 지금 세계 철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너희도 알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30조 원 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따낸 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세 사람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어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유스케가 반박했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많잖아. 장도 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사우디는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효율성, 심지어 미래 기술 적용 가능성까지. 일본은 아직도 신칸센 모델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은 AI 기반 철도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까지 개발 중이야.
나카무라가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철도는 여전히 신칸센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정말 그럴까? 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KTX3 시속 430km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일본의 최신 신칸센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유지 비용도 적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칸센은 여전히 수동 검사를 하고 있지. 하지만 한국은 AI 기반 자동 유지 보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장률을 혁신적으로 줄였어. 일본이 자랑하는 정시 운행 시스템도 한국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정확해. 다카시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한국으로 갈 생각이야? 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이제 철도 기술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곳이 한국이라는 것도. 그 말에 유스케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나도 요즘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해 연구하면서 불안해지긴 했어. 나카무라가 그를 노려봤어요. 유스케, 너까지 왜 그래? 유스케는 한숨을 쉬었어요. 팩트는 부정할 수 없잖아. 우리가 발전을 멈춘 사이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 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세계 철도 시장에서 한국이 점점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다카시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웠고 나카무라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장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나는 진짜 미래를 보고 싶어. 그날 밤 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과 일본인 동료들의 논쟁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한국행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고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마리안, 진짜 한 번만 같이 생각해봐. 장에게는 요즘 이 말이 입버릇이 됐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한국이 철도 기술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건 인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날도 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장은 제 반응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끝까지 내 의견과 한국을 믿지 않는구나.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프랑스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소피도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 묻고 싶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프랑스 방송에서도 다루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장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리고 운명의 다큐멘터리가 찾아왔어요. 그날 저녁 소피가 한국 드라마를 보려던 순간 장이 리모컨을 가로챘어요. 오늘은 엄마랑 이거 볼 거야. 소피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아빠, 또 한국 이야기야? 응. 근데 이번엔 진짜로 중요해.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였어요.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봤자 한국에 대한 짧은 소개 수준이겠지.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최근 한국의 철도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철도 산업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위를 달리는 한국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시연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은 단순한 철도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전통적인 철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철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철도 강국이 아니다. 한국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한 문장이 제 머리를 세게 후려쳤어요.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최신 고속철 KTX3는 시속 430km를 기록하며 일본 신칸센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화면에는 초현대적인 열차 디자인과 역 내부의 스마트 시스템이 비춰졌어요. 또한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철도 운영 방식보다 비용을 30%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철도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어요. 장과 일본인 동료들의 논쟁이 떠올랐어요. 그때 장이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최근 유럽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이 이제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장을 돌아봤어요.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도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도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 반발심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믿겠어? 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충격이긴 해. 그건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 아니야. 저는 아직도 마지막 한 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확신이 없었어요. 장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시간은 있어. 하지만 마리안,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차례야.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붙잡고 있던 프랑스라는 안전지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장의 한국 이직을 완전히 반대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본 다큐멘터리는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짐을 싸고 떠나겠다고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머릿속은 복잡했고 한국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장,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한테도 도전이긴 하지. 하지만 마리안, 넌 교사잖아.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프랑스어 교사 자리가 그렇게 많을까? 많지는 않겠지. 하지만 국제학교도 있고 한국에서 프랑스어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기회는 분명 있을 거야. 저는 침묵했어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 일이 아니었어요. 소피는 어떡하지? 거기서 잘 적응할까? 소피는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잖아.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걸?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 소피는 요즘 더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나 K-팝 콘서트 갈 수 있어. 엄마, 한국에서는 학교 끝나고 노래방도 갈 수 있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 가는 이유가 내가 노래방 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소피는 웃으면서도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도 한국 가는 거 좋을 것 같아.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점점 제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인 건 프랑스 철도 업계의 변화였어요. 며칠 후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한테 한국에서 연구직 제안이 왔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 한국이 진짜 그렇게 철도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걸까? 그때 동료 피에르가 피식 웃었어요. 마리안, 너 그거 몰랐어? 우리 회사에서도 요즘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거. 놀랐어요. 정말? 응. 유럽 철도 기술이 정체되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고위 임원들이 한국의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더라. 말을 잃었어요. 이제는 프랑스조차 한국을 따라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장에게 말했어요. 나 우리 한국 가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장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우리 당장 가는 건 아니야. 먼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할 거야.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봐야 해. 장도 흔쾌히 수락했어요. 좋아. 그럼 먼저 한국으로 가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비행기는 긴 여정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했죠. 여기가 공항이라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짐 찾는 곳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소피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갈 수 있대. 장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울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또 한 번 놀랐어요. 장, 여기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데. 그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라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했고 깔끔했어요. 프랑스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나 벌써 한국이 좋아. 소피는 창밖을 보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죠. 장은 한국 연구소에 방문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죠. 마리안, 여기 연구소에서 내 연구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죠. 여기가 연구소라고. 건물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최신 기술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은 신나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눈을 반짝인 적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소피는 한국을 좋아했고 장은 여기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장에게 말했어요. 장, 우리 여기서 살아볼까?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